여러분들 다 들어오셨어요? 제 목소리 들려요? 잘 들려요, 제 목소리? 네. 잘 들려요.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다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그,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치를 이제 배울 거예요. 상학 대구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저작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입니다. 그 위에 4개, 아래 4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대구치가 없으면 이게 그라인딩을 여기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그 제1대구치. 제1대구치는 그 나중에 여러분들 교합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제2대구치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지 그 메인으로 주로 메인 펑션은 제1대구치 6번이 많이 합니다. 6번이 상당히 중요해요. 6번이. 그래서 상학 대구치 먼저 상학부터 오늘은 상학만 하겠습니다. 상학 그 제1대구치 제2대구치 그 그래서 상학 대구치 일반적 특징이 뭐냐면은 그 기능의 갈기, 그라인딩이에요, 그라인딩. 화학 대구치하고 함께 작용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갈아낸다. 그 다음에 또한 왜 그런 기능이 있냐면 이게 맷돌처럼 생겼잖아요. 맷돌. 그 넓은 교환면하고 짧은 치관 길이는 갈기 기능이 적합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넓은 교환면에 거기에 그 음식이 들어가서 그라인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 그라인딩 자체가 안 돼. 그렇죠? 시간이 높은 건 어떤 거였어요? 견치. 견치 같은 거는 주로 그, 찢고 그다음에 그 찢고 자르는 거였는데 이거는 갈기 기능에 적합해. 맷돌이 낮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심미. 뺨 부위의 지지를 통해서 심미 기능. 전치는 입술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 대구치는 여기 뺨을 지지해.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뺨이 이렇게 폭 들어가. 여기 뭐 필러도 채우는데 특히 그 치아가 빠지면 막실라, 특히 막실라가 맨디블이 이렇게 그 치아를 갖고 있는 그 치조골이 이렇게 흡수가 돼요. 업솔션이 일어나서 이 뼈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쪽 이렇게 앞에 봤을 때 이렇게 탁 홀쭉해 보여. 그다음에 교합 고경. 화학 대구치와 함께 교합 고경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고경이 뭐냐면 높이를 얘기하는 높이. 이를 다물었을 때 이 전체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합. 그다음에 발음. 발음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치계 교합이 뭐냐면 화학 대구치를 덮어요. 그러니까 상학이 화학을 이렇게 덮어 있어.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치도 상학이 화학을 이렇게 덮죠. 이렇게 여러분이 담을 때 이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화학이 삐죽 나온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저기 그뭐 타입 3형이라 그래서 화학이 돌출된 스타일이에요. 그 안면 기형 중에 하나죠. 그다음 기능교두, 설칙교두로 협칙에 비해 그 완만하고 낮은 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능교두가 뭐냐면은 설칙교두. 제일 대규치 중에서도 설칙교두가 기능을 한다는 말은 얘가 그 화학의 협측교두랑 서로 맞물려서 실제로 그 그라인딩은 설칙교두에서 일어나요. 상학 제일대구치 설칙교두. 실제 그라인딩은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거 유튜브까지. 이게 어디 누구 거야? 환자의 오른쪽 치아예요. 환자가 이를 벌리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환자가 이를 벌리고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미지알이겠죠. 여기가 환자의 우측이라고 했어요. 환자의 우측. 그러니까 미지알이고 이쪽이 디스탈이에요. 이게 동서남북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현면에 봤을 때, 현면에 앞에서 봤을 때,
그러면 반대편 뒤에 뒤쪽 설면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어디라고 그래야 돼? 구개면. 구개면이죠. 팔레트 있죠. 구개에 있으니까 설면 또는 구개면 같이 써요. 또 이게 바뀌는 거죠. 좌우가 미지아리고 이쪽이 디스탈이에요. 근신면. 근신면은 어디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얘는 근신면은 누가 접촉하겠어요? 5번. 5번 상악 제2소구치. 원신면은 누가 접촉할까? 상악 제2대구치랑 접촉하겠죠. 그 다음에 교환면. 여러분들 소구치 때부터 그 교환면 배웠어요. 교환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복잡해. 상당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습할 때 왁스 카빙하고 왁스업을 할 때 이 교환면에 상당히 그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교환면을 중심으로 그 하셔야 돼요. 교환면. 그러니까 환자가 여러분들 저기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환자 결손되거나 또는 그 망가진 치아를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재활 치료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환자가 상악의 제1대구치가 망가졌다. 그러면 이 교환면, 특히 교환면을 제대로 해줘야 그 환자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기능, 그라인딩이 쉽고 저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심리 기능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추얼 이미지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 제1대구치 보시면 석회화 시작은 뭐 출생 시부터 시작하게 하고 범낭지 완성은 이렇게 되는데 맹출은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치근 완성은 한 뭐 3, 4학년 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맹출이 일단 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그 어린이들이 이제 어른들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갈비도 다 뜯을 수 있고 그냥 왜냐면은 이제 이 제1대구치가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6세구치라고 그래. 6살 나오는 6세구치. 그래서 전국 치과대학에서 6구제를 해요. 6구제. 그게 그 6월 9일 날 하는데 6세구치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6살, 7살 때 치아가 맹출돼서 얘가 언제까지 있어야 돼? 요즘 100세 시대지 100세까지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거의 90년을 갖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될까? 좀 힘들어. 왜냐면 이때 엄청 그 단 거 어린이들 많이 먹죠. 그래서 이게 치아 우식증이 걸리기 쉬워서 발치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뭐 그냥 그러면 그 뭐 임플란트 하면 되지 그러는데 임플란트가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 자연 치아만큼은 좋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그 여기 기능적 특징이 보면은 일찍 맹출해. 6, 7살에 맹출해서 교합의 중심을 이루고 그다음에 하여튼 초콜릿을 먹거나 뭐를 먹거나 얘가 계속 일을 해요. 6번이 이 치아가 가장 오랫동안 기능해요. 마모도가 높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제일 많아. 이 6번이. 그래서 소화기에 단음식에 또 노출되죠. 그다음에 청결도가 떨어져. 왜냐면 뒤쪽에 있잖아. 잘 안 닦아. 그다음에 치아 우식증에 걸리기 쉽고 우식증에 걸리면은 그 신경치료도 안 되고 하면 어떻게 발치로 이어지고 그 어린 나이부터 벌써 임플란트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린이들은 임플란트 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직 그 치근 완성도 잘 안 됐고 그 앞골 자체가 아직 그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치아 접촉은 맹출 직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신 접촉은 제2유구치. 왜 그럴까? 아까 제2소구치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제2유구치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2유구치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6번이 그 5번보다 먼저 나와. 그 맹출 순서, 여러분들 맹출 순서 배웠죠?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치아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계승치인 제2소구치가 나오면 이와 접촉을 해요. 그래서 원심 접촉은 그러니까 제2소구치가 언제 나오냐면은 그
나오고, 그다음에 원심 저촉은 12세 이후에 제2대구치가 형성한다. 그러니까 7번은 12세 후에 12세 나와. 12살에. 그러니까 6년 동안 거의 6년 동안 그 대구치는 6번 하나 있는 거예요. 7번 없이. 그러니까 6번이 얼마나 하는 일이 많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치아 접촉은 말씀 그 똑같은 얘기고, 그다음에 가생치라고 했어요. 개생치가 아니라 그 가생치라고 했는데, 가생치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몇 페이지? 여러분들 총론에서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강론하면서 총론을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영구치 치열 있었죠. 9페이지 보시면은 생후 6년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제1대구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생치는 서플리멘탈 티스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야. 추가적으로 나오고, 개승치는 뭐예요? 석시데이니어스 티스 해가지고 그 제2소구치 같은 거. 개승치는 유구치 다음에 이제 나오니까 개승치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유구치 바로 옆에 위치에, 그러니까 범낭질 완성되고 이럴 때 그 엑스를 찍어보면 모양이 그 제1대구치가 모양이 비슷해요. 약간 그 유구치랑 비슷하겠지. 같은 구치니까. 그래서 얘가 또 유치가 또 생겼냐 하고 발치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발치하면 될까 안 될까? 큰일 나요. 그러면 이 어린이는 그 제1대구치가 완전히 미싱 되는 거야. 이거는 고소까지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엑스를 찍어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기능적 특징 아까 말씀드렸고, 크기 상악의 치아 중 가장 커요.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카라벨리 결절이라고 해서 서양인에서 많이 나와요. 서양인에서 많이 나오는데, 워낙 이 치아가 크니까 워낙 대구치는 기본 교두가 4개예요. 4개인데 그 근심 설축 교두가 제일 큰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더 교두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근데 얘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통 몽고인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서양 책에서 이제 번역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몽고인종 그러지 말고 그냥 동양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몽고인이 아니고. 옛날에 서양에서 보통 동양인을 봤을 때 다 몽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양인에서는 한 10% 이하, 서양인에서는 한 50% 이상의 발현율을 보입니다. 근데 카라벨리스 튜버클 이런 거는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밑에 치수가 있을 수가 있어. 치수. 그러니까 그 펄프 혼이.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환자가 치료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플 수가 있어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근이 3개고 턱뼈에 단단히 고정되어서 강한 저자갑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건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발치 시 치근 파절에 주의해야 함. 그러니까 3개씩이나 되니까 그 근건 치료 뭐 하나만, 뭐 3개 중에 하나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3개를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발치하다가 도중에 치근이 파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게 턱뼈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거 마저 꺼내야 돼요. 안 꺼내고 거기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중에 거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턱뼈가 이렇게 부어. 얼굴이 이렇게.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웠고, 그다음에 맹출 시기도 내가 이거를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앞부분에 맹출 시기 같은 거 한번 쭉 보세요. 맹출 시기 해가지고 언제쯤에 얘가 맹출이 돼서 나오는지 그걸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구치의 맹출 시기를 보면은 잠깐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보시면 상악의 영구치의 맹출 시기 6번이 제일 먼저 나온다. 상악도 그렇고 하악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치보다 먼저 나와요. 그동안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유구치가 있는 거예요. 유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페이지에 여러분들 맹출 시기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면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먼저 현면, 버컬 서피스. 그러니까 6번은 7번하고 거의 비슷해요. 7번은 6번하고. 그래서 6번을 제대로 잘 알면은 7번은 6번에 그냥 조금 뭐 축약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6번을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양은 불규칙한 사다리꼴. 그러니까 사다리꼴, 여기가 교합면이 여기가 이렇게 해서 그 교합면이 제일 길기 때문에 길어요. 그 다음에 근심면은 직선적. 어디가 근심이라고 그랬지? 여기가 근심이에요. 근심면은 직선적이다. 이게 왜 직선이야? 근데 여기까지가 직선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직선. 여기까지가. 이게 접촉점의 위치에 따라 좀 달라져서 그래요. 이게 직선이고, 원심면은 약간 불룩하다. 이렇게. 여기 누가 그 옆에 시야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치경면. 서비칼 라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교합면은 W 모양.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W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래? 교두 모양 때문에 그런 거야. 교두가 이렇게 있어서 W 모양이고, 이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현면구. 여기 현면구가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쭉 나와요. 현면구가 협측 나와서 그 여기서 버컬 피트가 생긴다고 그랬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버컬 피트가 돼서 특히 그 여기에 뭐가 그 피트에 그 치아 오식증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거의 아주 깊숙하고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물이 끼면은 칫솔질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특히 얘는 저 안쪽에 있잖아. 맨 안쪽에 있기 때문에 칫솔질도 잘 안 하게 되면 여기에 초콜릿 같은 게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치아 오식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 관찰을 여기 잘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치경선 거의 직선이다. 이렇게 뭐 앞에 전지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그렇지만은 얘는 약간 여기 그 조금 이렇게 약간 볼록하긴 해. 여기가 조금 이렇게 볼록하긴 해. 식은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해요.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다른 학생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다른 학생들 마이크 껐죠?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근심 그 여기 보면은 근심 그 협측 교도하고 그 원심 협측 교도 근심 여기가 이게 근심이야. 여기 근심 협측 교도하고 원심 협측 교도의 길이는 비슷해요. 그런데 근심 협측 교도가 좀 더 커요. 교두정이 둔각이에요. 약간 둔각. 상대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얘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현면 융선, 협측 교두 융선 이렇게 융선이 이렇게 나가. 융선이 뭐라 그랬어요? 언덕이라고 했어. 언덕이 있으면 여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면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각 교두 중에서 중앙 3분의 1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또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약간 좁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현면 치경 융선, 버커 서비컬 리지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치경 3분의 1 여기 치경 3분의 1 그 치관에서 이걸 치경 중앙 끝이라고 그랬죠. 했을 때 그 오클루잘 서피스 오클루잘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치경 3분의 1 쪽에서 수평으로 약하게 튀어나오고 여기가 근심이죠. 근심에서 원심으로 가면서 여기서는 좀 사라진다는 뜻이야. 이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설면을 보시면 설면은 전체 모양은 그 현면하고 비슷한 사다리꼴인데 약간 작고 불룩해요. 그래서 근심 설축. 근심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은. 이쪽이에요. 근심이.
이쪽이 원심이고 근심 설직교도가 제일 크다 그랬죠. 그래서 근원심표계 약 60에서 70%.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얘가 60에서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원심 설축에 비해서. 그 원심 설축 교두에 비해서 얘가 좀 더 크다는 거예요. 얘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심 설축 교두가. 그래서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엑스트라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카라벨리 표절. 얘가 좀 더 많이 생기면 이렇게 그 거의 교두처럼, 그러니까 이걸 5개, 원래 교두가 4개 있는데 카라벨리 결절이 만약에 교두처럼 나오면 여기가 5개의 교두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신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펄프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펄프 그 호는 교두의 모양을 닮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봤을 때 서양인이 왔어. 여러분들 치과에 왔는데 이게 무슨 혹이 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막 딱 쳐내면 될까? 큰일 나요. 여기 밑에 신경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엑스레이 찍어보고 굳이 쳐낼 필요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 원심 설직교두, 요거 원심 설직교두는 그 발육이 약해서 치관의 길이도 짧고 교두종은 둥근 모양. 그렇죠? 여기 둥근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 옆에 있는 거는 좀 작아야지. 둘 다 크면 됐겠어? 안 되죠. 안 되죠. 한쪽이 크면은 다른 쪽은 보조 기능으로 약간 작아져야 돼. 그 다음에 설명구. 아까 현명구 있었죠? 설명구 있는데 얘는 아까 현명구는 뚜렷해가지고 여기 막 피트도 막 생겼어요. 근데 설명구는 그렇지 않아. 그러지 않아서 그냥 그 하다가 중앙 3분의 1에서 사라져. 그래서 피트를 형성을 안 해요. 얘는. 그다음에 카라벨 결절은 서양인에서 나타난다. 이런 건 국가고시라든지 뭐 대학원 시험 그런 데서 많이 나타나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카라벨리 결절. 이러면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근심면. 전체 모양. 그러니까 사다리꼴이야 이것도. 왜 그럴까? 이 사다리랑 조금 다르지. 여기는 교합면이 넓었어요. 근데 여기가 좁아. 왜냐면은 이게 교두가 이렇게 모아져서 그래. 모아져서. 그래야지 여기 음식물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반대편이죠. 사다리꼴 모양이. 그래서 그 교합면이 식경면보다 좁아요. 그래서 여기 음식을 담을 수 있게. 그래서 오목한 모양이다. 그 다음에 어디가 버컬이야? 이쪽이 합측이에요. 이쪽이 합측. 이쪽이 버컬이고 이쪽이 링궐 쪽이에요. 그래서 근심 변형구. 여기 근심 변형구가 나와.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되죠. 마지널 그루브 해가지고 근심 변형구가 나오고 근심 변형 융선에 위치한다. 변형 융선 가장자리에 이렇게 솟아나온 부분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협측 최대 풍용부. 여기가 어디냐면은 치경 3분의 1. 치경 3분의 1이고 설측의 최대 풍용부는 중앙 3분의 1이에요. 그다음에 근심 접촉점은 누구랑 만든다고 여기 했죠? 나중에 다 12세 이후는 제2소구치랑 만나서 교합 3분의 1과 중앙 3분의 1의 모든 경계, 이건 모든 구치 공통이에요. 그리고 약간 협측에 위치해. 왜 그럴까? 그거는 제2소구치 모양 때문에 그래요. 모양 때문에 여기에 위치를 해요. 근심 접촉점이. 그다음에 치경선은 불규칙하고 교합축으로 약간 1mm 불룩하다. 조금 이렇게 여기 좀 불룩하다는 이야기 뭐냐면은 요렇게 좀 불룩하게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1mm. 이게 이제 제2소구치 가서 이런 특징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원심면. 전체 모양은 근심면하고 비슷한데 크기가 작고 약간 불룩해. 그다음에 협설폭은 근심면보다 작아서 현면이 대부분 보인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어디가 버컬이야? 여기서는 이쪽이 버컬이에요.
여기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 반대편에 반대편 그 교두가 보인다는 뜻이야. 이쪽이 버컬이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원심 접촉점 얘는 누구랑 만나요? 제2대구치와 접촉해요. 그러니까 협설 방향으로 긴 타원형이고 그 얘도 중앙 3분의 1에서 약간 협측으로 위치해요. 협측으로. 그다음에 치경선은 거의 직선이에요. 거의 직선이어서 그 여기서처럼 뭐 이렇게 1mm 그 간격으로 이렇게 그 치경성 상징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거의 직선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교환면 좀 자세히 봅시다. 교환면은 그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상학 제1대구치의 교환면을 그리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주관식으로도 많이 내요. 그 시험 문제 나올 그리고 설명.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모양이 굉장히 특징적이야. 특징적이기 때문에 하학 대구치하고 달라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걸 딱 봐도 아 이게 상학 제1대구치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 교환면을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주관식으로. 그래서 전체 모양은 불규칙한 평행사변형.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가 합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버컬, 여기가 링궐. 그다음에 어디가 근심이에요? 여기가 근심이야. 환자가 벌리고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을 마주보고 자기 우측이 아니라 환자의 우측이야. 항상 환자의 우측. 미러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근심이고 여기가 원심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근심 협측각은 어디야? 동서남북. 여러분들 책에서 적어 놓으세요. 여기 6번이죠. 여기는 근심 협측각. 그다음에 그 원심 설측은 어디? 여기예요. 예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좀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상대적으로 조금 샤프하게 구부러진다는 뜻이야. 구부러진다. 그다음에 근심 설측은 어디야? 여기에요. 여기. 근심 설측하고 원심 협측은 둔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완만하게 이어진다는 뜻이야. 완만하게 이어진다. 완만하게 이어진다를 여기다가 책에다가 완만하게 이어진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둔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둔각. 측각은. 이거를 도형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도형을 설명한다. 도형을 유식한 말로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협설폭은 어떻게 돼? 협설폭이 이거죠. 협설폭이 11mm예요. 11mm. 그다음에 근원심 폭은 얼마예요? 10.5. 그러니까 협설폭이 더 커요. 협설폭이 한 0.5mm 커요. 이게. 그다음에 근심 설측교두가 제일 커요. 이거 중요해요. 근심 설측교두가 제일 커요. 너무 커가지고 여기에 모두 생길 수 있다. 가끔 카라벨리 튜버클도 생긴다. 근심 설측이에요. 근심 설측교두. 그 다음에 큰 게 어떤 거냐면은 근심 쪽이 커. 근심이 커요. 근심 쪽이 큰데 근심 협측이 커요. 근심 협측이 크고 그 다음에 큰 거는 뭘까? 원심 협측. 그 다음에 원심 설측이 제일 작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근원심 폭이 같은데 여기 근심 설측이 제일 컸으니까 원심 설측이 제일 작겠지.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옆에 있으니까 같은 근원심 폭이니까 얘가 여기 근심 설측이 제일 크니까 원심 설측은 제일 작을 수밖에 없어. 네. 그다음에 높이는 측정 기준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 협측 교두들의 높이는 비슷해. 되게 비슷해요. 얘는 나중에 알겠지만 가이딩하는 기능을 해. 협측 교두는. 아까 진짜 일하는 건 어디라고? 기능 교두. 펑셔널 커습은 여기 설측이에요. 설측. 그래서 원심 협측 교두는 근심 협측 교두에 비해서 날카로워. 여기 근심에 비해서 날카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생긴 게 좀 날카롭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왜 그럴까?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 오블리크 리치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오블리크 리치 여기 이렇게 오블리크 리치가 나오는데 사주융선 그 나중에 나올 겁니다. 설축교두는 기능교두, 그라인딩을 실제로 하는 교두예요. 그래서 협직교두에 비해서 둥글고 그라인딩을 하니까 만만해야지 그래야지 서로 그라인딩이 잘 되죠. 아래치하고 0.5mm 낮아요. 그라인딩 하는 교두는 약간 낮아. 그래야지 이 협직교두는 음식물을 약간 가두는 역할을 하고 실제 음식물을 가는 거는 이 설칭에서 해요. 그러니까 얘가 더 어떻게 돼? 높이가 낮아야죠. 그렇죠? 얘는 음식물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막는 역할을 하고 협칙은. 그다음에 교두융선. 여기 여러분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16번이 빠졌는데 이거 몇 페이지 있냐면 다 배웠어요.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 옆에 31페이지라고 적어놔.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교두융선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네. 상하 제1대구치예요. 커스 밑지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버컬 커스 밑지, 링구얼 커스 밑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31페이지.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교두에서 4개의 융선이 나와. 근데 거기 31페이지에는 여기는 없어. 여기 그래 왜 그러냐면은 원심 설직 교두는 발육이 덜 돼서 삼각 융선 및 삼각구가 없어요. 따라서 교두 융선도 별로 없어요. 근데 있기도 해. 있기도 하지만은 없어요. 보통 없어요. 그다음에 근데 일부 치아에서는 이 원심 설축교두의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융선은 이렇게 교두융선도 있고 그래야지 삼각융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도 커야 그러니까 봉우리도 커야 골짜기도 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이거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먼저 근심 변형융선의 높이는 여기가 근심 변형융선 이거죠. 마지널 리치 여기인데 그 근심이 원심보다 높아요. 여기가 높아요. 그다음에 사주융선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여러분들 책이 좀 이게 바뀌었어. 이게 근심 설치기 어디야? 근심 설치기 20번이고 원심 협치기 19번이에요. 그렇죠? 바꾸세요 이거. 여러분들 책에 번호 바뀌어서 여기 해놨어. 내가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물어보지 마요 나한테. 그래서 20번.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된다? 오블리크 리치. 오블리크 리치 어디서 봤죠? 총론에서 배웠어.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거? 33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그 두 개의 삼각 융선이 비스듬하게 이게 제1대구치의 얘가 특징이에요. 특징. 오블리크 리치가 이것만 딱 봐도 이게 상악이구나 하악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악 제1대구치의 얘가 완전 트레이드 마크예요. 아주. 그래서 오블리크 리치 알아두도록 하세요. 19하고 20.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연결돼서 된다는 것이야. 근데 여기는 그러면 반대편은 안 돼. 얘는 융선이 좀 있는데 얘는 없어. 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 보시면은 원심 설축 교두의 삼각 융선 및 근심 설축 교두의 두 번째 협축 융선. 여기가 근심 협축의 두 번째 협축 융선이 보이기도 하고 근심 협축이 이거죠. 이건 근심 협축의 설축 융선과 합쳐서 여기도 행주 융선이 오블리크 리치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야. 여기가 이 교두가 좀 더 15번이 좀 더 여기 발육이 잘 되면은 교두 융선이 되면은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오블리크 리치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더 특징적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이쪽 19하고 20을 연결하는 이게 여기 딱 봤을 때 이거의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상악 제1대구치의. 그다음에
비교적 큰 두 개의 와가 있어. 포사. 뭐가 있냐면은 여기 중앙에 센트럴 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원심화가 있어요. 이쪽에 디스탈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적 작은 두 개의 삼각화가 있어. 근심 삼각화. 이게 트라이앵글 포사하고 원심 삼각화가 있다. 이게 왜 클까? 잘 생각을 해봐. 왜 그 원심화가 더 클까요? 누구 때문에 그래? 오블리크 릿지 때문에 그래. 오블리크 릿지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봉우리가 크면 밑에 골짜기도 깊어. 그러니까 얘가 그 원심화가 근심화보다 더 큰 거예요. 그다음에 삼각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38페이지, 38페이지, 36페이지부터 다시 보세요. 3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36페이지 먼저 봅시다. 36페이지 보시면 중심구, 센트럴 그루브가 있어. 밑에. 그림 1-42 보이죠? 네. 그거 한번 보세요. 센트럴 그루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넘겨봐. 38페이지 보세요. 38페이지 보시면 총론에서 다 배웠어. 여러분 소고치에서도 배웠고 트라이앵글라 그루브 있어요. 거기는 대구치는 하악 대구치예요. 상악은 아니지만 하악 대구치 있고, 부가고 이따 다 나올 거야. 어디셔널 그루브, 무슨 또 세컨더리 그루브 있고, 옆에 39페이지는 뭐예요? 포사. 왼쪽에 있는 거는 상악 제1대구치네요. 포사, 센트럴 포사 나왔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라 포사, 이거 얘기하는 거다. 포사 있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넘겨보세요. 40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상악 제1대구치죠. 그래서 센트럴 피트, 디스탈 피트, 미지얼 피트 다 있죠. 그 다음에 버컬 피트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1페이지 보세요. 인터커스팔 스페이스, 이게 상악 제1대구치야. 그래서 인터커스팔 스페이스, 거기에 오목한 부위, 거기에 이제 음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강도를 봐야 돼. 이거 따로, 총론 따로 하면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40페이지 총론 그림을 보면은 이거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돼요. 그래서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심 소화 어디 있어요? 센트럴 피트, 여기 요거죠. 3개 구가 있어. 그래서 구가 어떻게 되면은 근원심 방향에 얘는 뭐예요? 얘 근심 방향으로 나가고 요렇게 나가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도로가 나갔다는 뜻이에요. 여기 근심 원주로 이렇게 하나씩, 이거 하나, 요거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협직구 세 번째. 이게 이해가 되죠? 3개야 이게.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왜 그래? 얘가 교두가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도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원심소화 여기 디스탈 피트 3개 구가 있어. 3개 구. 원심소화는 어떻게 된다? 하나는 원심 3개 구 원심 협측 삼각구, 여기 삼각구, 그러니까 여기가 나가고, 그다음에 설칙구, 이게 F예요. 여기 F, 이게 설칙구, 이거는 협칙구고 얘는 설칙구. 그다음에 여기 중심구가 이렇게 나온다. 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게 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그만 길. 그다음에 근심 삼각소화, 그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 삼각소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는 4개가 나와. 왜 4개일까? 어떻게 4개일까? 얘가. 자, 하나 봅시다. A가 근심 협측 삼각구. 요거 A. 그 다음에 근심 협측이 나가면 근심 설측 나가죠. B. 근심 설측 나가고, C. 여기 변형구, 마지널 그루브 나가고, D. 여기 중심구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4개예요. 이 4개가 있어야 여기
그 트라이앵글러 그루브가 제대로 만들어져. 이게 23번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이 네 개 구가 있어야 23 저기 트라이앵글러 그루브가 제대로 만들어져. 그런데 여기는 그 네 개 구가 나가지가 않아요. 근심 그 원심에서는 세 개밖에 안 나가. 어떻게 되면은 하나는 원심 협측 그 여기 여기에 나가고 요거 하나 나가고 그다음에 원심 변형구가 나와. 그다음에 여기 센트럴 그룹 요거 중심구가 나오고 세 개만 나와요. 이렇게 세 개예요. 세 개. 여기 이제 그 중심구도 넣어야 돼요. 여기다 중심구도 요거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는 왜 그럴까? 여기는 그 원심 설측 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그 트라이앵글러 얘는 트라이앵글러 그 포사처럼 여기는 이렇게 트라이앵글러 포사가 작아. 왜냐면 여기까지 구가 없으니까. 까지 그 차이예요. 요 차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뭐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길까? 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블리크 리치 때문에. 오블리크 리치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걸 조금 보시고 여기에 왜 여기 두 개인데 왜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다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세요. 뭐가 빠졌다고? 여기 중심구 여기 요걸 얘기하는 거야. 조그만 거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심구, 근심구하고 원심구가 합쳐진 거 요거죠. 이거고 그루브 얘기해요. 그루브. 그 다음에 협측구 설측구 여기 설측구 그 다음에 세개 삼각구 여기 아까 얘기했어요. 근심 협측 근심 설측 그 다음에 여기 원심 협측 그러니까 원심 설측은 없는 거예요. 원심 설측은 없어요. 원심 설측 만들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면 모양이 저기 구두 여기 없어져요. 그다음에 세 개 삼각구 저기 트라이앵글러 그루브 여기 얘기했고 그다음에 두 개 변형구 여기 변형구 마지나 그루브 시하고 여기 G 얘는 미지알 얘는 디스탈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겠죠? 이렇게 모양을 하나씩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모양을 그리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왜 이런 그루브라든지 이런 거를 환자 예를 들어서 치관을 만들어 줄 때 보철을 할 때 이런 걸 다 해줘야 돼요. 왜 해줘야 돼? 왜 이게 필요할까? 이거 없어도 되잖아. 그냥 밋밋하게 해주면 좋잖아. 어? 이걸 왜 해줘?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음식물과의 컨택트 에어리아가 넓어지고 음식물이 여기 안에 담겨져서 제대로 여기가 그라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안 해주고 귀찮으니까 그냥 평평하게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볼하고 혀를 씹어 환자가 김치 먹다가 옛날에 자랄 못 해주면 할머니들이 노인분들이 제일 치아가 결손되면서 제일 드시고 싶은 음식이 뭐냐면 김치예요. 김치. 질긴 거를 못 씹는다는 거예요. 왜? 김치를 씹으면 어떻게 돼? 혀하고 볼을 씹게 돼요. 여기가 밋밋해지면 어떻게 돼? 미끄러지잖아. 씹다가 그렇죠? 김치 먹다가 여러분들 밥 먹다가 볼하고 혀 씹은 적 꽤 있죠. 그러니까 미끄러지면서 이게 씹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제대로 그라인딩을 하려면 이렇게 희화를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치금 및 치수. 여기서 보면은 설측이 어디가 설측이야? 여기 버커레드 본 거예요. 앞에서 설측이 제일 커. 그 다음에 협측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미지알, 여기 미지알 근심이 있고 그 원심이 있어. 근심이 더 커. 왜 그럴까? 왜냐면 치관이 크면은 밑에 있는 치근도 같이 커요. 상대적으로. 그치? 기림이 크기가 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설축치근은 원뿔 모양 13mm 정도 돼. 13mm. 그래서 가장 발달돼 있어요. 그다음에 협측치근은 길이가 비슷해. 12mm 정도 돼요. 그래서 중앙 3분의 1에서 휘어졌다가 여기 중앙 3분의 1에서 약간 휘어졌다가 왜 그럴까? 이게 그 상징이지. 디스탈 쪽으로 뿌리가 휘어지죠. 그다음에 휘어졌다 다시 모이는 바나나 모양이다. 휘어졌다 다시 이렇게 오목하게 모인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두 개의 협측칙은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한 밑에서 한 여기서 그 바이퍼케이션이 한 4mm 그 아래 치경선 4mm 아래에서 분지가 된다. 근데 이걸 알아두도록 하세요. 치수강인데 치수실과 치수관이 분명히 나뉘고 4mm 높이다. 분지가 여기서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치수실저에서 그 교환면 쪽으로 이게 무슨 여기 치수실저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교환면 이쪽이지. 여기 봤을 때 약간 이게 트라파조이달 모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다양해. 뭐에 따라서 그 환자의 치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해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동양인은 치근 이개도가 적고 길이가 약간 짧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일 힘든 그 치료받기가 힘든 게 뭔지 아냐면 치과예요, 치과. 왜냐면은 그 미국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게 그냥 치료하잖아. 그러면 길이가 약간 짧은데 서양 사람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다 뚫어지는 거예요. 신경 치료하다가 여기를 다 뚫어요. 여기를. 그래서 저기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한국 사람 치과가 인기가 높아요. 이쪽에. 왜냐면은 미국 사람한테 가면 거의 치아가 다 부러지거나 그 치료 잘 받는 경우가 힘들어요. 왜냐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치수각은 4개가 있어요. 이상하다. 왜 치수각이 4개지? 여기 뿌리는 치관은 3개인데 치근이 3개인데 왜 치수각이 4개가 있을까요? 응? 왜냐면 이쪽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근심 협측에서 여기 다시 보면 여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협설 방향으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지알 쪽에 여기 그 치근관이 모여 있어. 여기 그 치료할 때 조심하는 뜻이야. 이거를 여기 그 덴탈 캐리어스가 있다고 해서 이걸 막 하다 보면 이거 여기 펄포 혼이 삐죽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딱 건드리면 전체 다 신경 치료를 해야 돼요. 환자도 하다가 악 하고 아프게 되고 신경 치료 시 주의해야 해요. 이거를 무슨 말이냐면 또 여기에 미싱할 수가 있어. 치근관 4개인데 3개만 하면 어떻게 돼? 이게 나중에 여기에 이제 계속 여기서 박테리아가 자라고 박테리아가 자라면 뭐가 생겨? 가스가 생기고 인플라메이션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부어 나오는 거예요. 고름도 막 나오고 그럼 큰일 나요. 얼굴이야 얼굴. 그러니까 손발, 그러니까 다리나 팔에서 뭐 고름 좀 나오고 그런 건 어떻게 돼? 그냥 뭐안 보여. 그렇지만 얼굴에 여기 조금만 뭐 생겨도 딱 눈에 띄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돼요. 치수각을 이으면 그 치수각을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보냐면은 그 약간 삼각형이다 해서 얘를 치근 삼각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가 버칼이고 이쪽이 미지알이에요. 저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지 48페이지 잠깐 보세요. 48페이지 보시면 48페이지 보시면 치근 상징이 있어. 치근 상징이 있어서 이쪽에
그 식은청 부위가 에이피칼 그쪽이 원심 쪽으로 경사져 있는 걸 얘기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위에 만곡상징 있지? 만곡상징. 그 위에 만곡상징 커브 심볼. 근데 이 치아가 무슨 어떤 치아일까? 이 치아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 왼쪽에 상악 제1대구치예요. 만곡상징에서 왼쪽에 있는 치아 있죠? 대구치죠? 응? 그게 상악이야, 상악이야. 근데 이게 우측일까 좌측일까? 환자의. 이건 좌측 치아야. 그쵸? 여러분들 배운 치아랑 좀 반대잖아. 그쵸? 이해가 돼요? 48페이지 B 만곡상징. 이거랑 반대로 생겼잖아요. 48페이지 만곡상징에. 반대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 만곡상징이 여기가 미지아라고 디스탈. 디스탈은 이렇게 완만하게 된다 그랬죠? 미지아 쪽은 샵하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악 제1대구 좌우 구별.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이유예요. 좌우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딱 보고 얘가 좌측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환자의. 가장 큰 교두는 근심 설측이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거는 원심 설측이고, 그래서 여기 가장 큰 거는 근심 설측. 여기가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거는 원심 설측이고, 근심 교두가 더 커. 상대적으로 원심에 비해서. 그다음에 카라벨리는 어디서 생긴다고? 근심 설측에 설측에 생겨요. 여기 쪽에. 이쪽에 생겨요. 여기서 생겨요. 그다음에 교합면은 근심면은 직선적이고 여기요. 원심면은 약간 곡선적이다. 약간 여기가 좀 이렇게 들어갔던 뜻이에요.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사주용선. 사주용선은 어디서 생겨요? 여기 19하고 20이야. 19가 뭐라 그랬어요? 원심 협측이고 여기가 근심 설측교두 서로 연결되는 거. 이게 오블리크 릿지. 이거 보고 오블리크 릿지를 보고 얘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환자의. 이건 오른쪽이에요. 그다음에 근심면. 원심면보다 크고 평탄하다. 교두가 더 크잖아. 그래서 근심 교두가 원심 교두에 비해서. 그다음에 근심 변형 용선은 바르기 좋고 높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쪽이 교두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치근은 근심 협측. 근심이 더 커. 왜냐면 치관이 근심이 더 크잖아. 교두가. 그러니까 치근도 근심 협측이 그 원심 협측보다 더 커요. 교두도 더 크니까. 그다음에 치경서 만곡. 아까 만곡상징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48페이지 만곡상징. 어떻게 되면은 근심면이 만곡이 더 크다. 만곡이 더 크다는 말은 얘가 예각이라는 뜻이야. 만곡이 더 크다. 그쵸? 만곡이 더 크다고 원심은 완만하게 이어진다. 얘가 둔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만곡이 크다 또는 어떻게 된다고? 예각이다. 그쵸? 그거를 헷갈리는 학생들인데 만곡이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둔각이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만곡이 큰데 만곡이 크면은 이거 둔각 아닌가요? 각이 더 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네, 모양을 갖고 얘기해야 돼. 모양. 그다음 현면 치경용선. 현면치 근심 쪽에서 원심 쪽으로 가면서 평평해지. 이게 어디서 나왔지? 아까 버컬 서피스에서 나왔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버컬 서비컬 리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모양을 항상 기억을 해두고 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안 보고도 그리고 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제일 중요한 치아예요, 여러분들. 그 대구치에서 아니 그 영구치에서 제일 중요한 치아야. 왜냐면 6살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거야. 그걸 잘 써야 그 이게 있고 없고가 나중에 노후에 그 뭐가 중요할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일단 음식을 잘 씹어서 위로 보낼 수 있어야 돼. 그쵸? 그런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제1대구치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그런 그 삶의 질을 상당히 퀄리티를 상당히 좌우하는 그런 치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그 초등학생들이 오면은 이 상악 제1대구치를 해줘야 돼. 유치는 썩어도 나중에 어차피 없어질 치아니까 그냥 연구티 나올 때까지만 잘 쓰다가 버리는 치아예요. 하지만 이 그 6번 제1대구치 특히 상악은 그 하악은 나중에 상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 관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다른 질문 없죠? 그러면 지금 거의 10시가 돼가니까 한 15분 쉬었다가 나머지 제2대구치를 합시다. 그러면 9시 10시 10분에 시작할까요? 예, 그럼 10시 10분에 그 여러분들 다들 들어오셨죠? 그럼 오늘 두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유혜리 학생이 질문했는데 36쪽 중심구 그림에는 변형구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심구는 정확히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중심구에서 변형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센트럴 그루브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굳이 뭐 따지자면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치아에서 그 6번을 보면은 중심구는 이거예요. 센트럴 그룹인데 얘가 연결돼. 왜 고속도로도 연결돼 있잖아. 어디까지지만 뭐 어디서부터 마지막 그룹이랑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굳이 따지자고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 핏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변형구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심구인데 여기까지가 중심구예요. 여기 센트럴 피트하고 다른 핏까지가 중심구라고 할 수 있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그 중심구하고 마지막 그루브, 변형구는 서로 어떻게 된다? 연결된다. 쭉 연결된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도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제2대구치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제1대구치랑. 단지 뭐가 달라요? 수치가 달라.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떻게 다를까? 먼저 현면에 봤을 때 여기가 미지알이고 근원심 폭은 제1대구치는 얼마였어요? 여기가 10.5였어. 근데 제2대구치는 9.5야. 1mm 작아요. 요쪽 서비칼 그쪽도 0.5 정도 작아. 그 다음에 여기 치관 길이는 어떻게 돼? 제1대구치는 7.5였는데 얘는 7.0이에요. 그 다음에 측은 길이는 여기 링궐 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1대구치 여기가 13.0이었는데 얘는 10이야. 1mm 정도 작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아 길이는 제1대구치에 비해서 1.5 정도 작아요. 치아가 작아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 생긴 건 똑같이 생기고 그런데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똑같아? 협설폭은 같아요. 협설폭은 같아서
여기가 같아. 그리고 근원심폭은 작지만 합설폭은 똑같아요. 제1대구치하고. 그래서 조금 더 얘가 어떻게 보여? 날씬하게 보여. 날씬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치아는 여기 얘는 6살에 나오는데 얘는 12살에 나와요. 보조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치아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그 임플란트 나오기 전에는 만약에 6대구치가 그 1대 제1대구치가 없어지면은 여기다가 판익이라고 해줬어. 판익 가짜이를 넣어줬어요. 가짜이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양쪽 그 여기 그 5번하고 7번을 기대치를 사용해서 여기다 기대치를 사용해서 여기다 가짜이를 하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었어. 크라운 앤 브릿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여기 이대구 여기 5번하고 7번에 씌워가지고 여기 6번 가짜이를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요 이제 제1대구치가 없어져도 여기다 그냥 그 자리에 심으면 되니까 그래도 그 저작 기능에서 그 6대구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자, 1대구치, 제1대구치를 그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무슨 여기 볼도 서포트해주는 그런 신비 기능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상악 제2대구치. 상악 제2대구치 그 한번 봅시다. 석회화 시작. 그 다음에 범랑지 완성은 제1대구치하고 비해서 좀 늦어요. 맹출도 엄청 늦어. 한 6년 정도 늦어요. 치근 완성도 늦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까지 그 교정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뜻이야. 치근 완성되기 전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접촉 부위. 얘는 누구랑 만나요? 6번하고 만나. 제1대구치. 그래서 교합 3분의 1과 중앙 3분의 1 경계. 그다음에 원심면은 불규칙해요. 왜 그럴까? 사랑니라고 있죠? 8번.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심면은 그 접촉 부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최대 풍형 부위는 마찬가지로 현면은 치경 3분의 1이고 구개면 여기 또 설면 대신에 구개면이라고 했어. 중앙 3분의 1. 치근수도 마찬가지로 3개예요. 6번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상악 제1대구치하고 비슷하지만 크기는 작고 크기가 작아. 풍용도는 강해요. 더 완만하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특히 근심 설축교두가 발달이 약해서 근원심폭이 좁아요. 얼마 정도 좁아? 한 1mm 정도 좁았어요. 협설폭은 똑같았어. 협설폭은 제3교두형 10% 정도로 상악 제1대구치에 비해서 발현율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상악 제1대구치는 교두가 몇 개였어? 4개였죠. 또 어떤 경우는 카라벨리까지 생기면 교두가 한 5개까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저기 제2대구치 같은 경우는 교두가 한 4개, 그 4개가 아니라 3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면을 보면은 전체 모양은 제1대구치와 비슷하고 더 풍용하고 둥근 모양이다. 그 다음에 교합면은 얘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거 여기가 더 교합면이 더 길었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 사변형이었고 여기가 미지알이야. 그 환자의 그 우측이에요. 상하 우측. 미지알이고 여기가 디스탈이에요. 교합 원심으로 갈수록 치근 방향으로 경사. 여기가 원심이죠. 치근 방향 경사란 말은 조금 더 얘가 이쪽으로 치근 방향 조금 더 샤프하게 구부러졌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심 협측 교두가 낮다는 뜻이야. 낮다. 원심 협측 교두가 낮아서 이렇게 완만하게 치근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치경면은 교합면에 그 평행하다. 여기를 이렇게 치경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치경면이 서비칼 라인이 거의
직선이란 뜻이에요. 그다음 현면구. 근원심경의 중앙에서 약간 원심 쪽 여기 있어요. 있는데 뭐 버칼 피트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아. 아주 뚜렷하게 생기지는 않아. 그만큼 교두가 아주 뚜렷하고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디 누구랑 비교했을 때 6번하고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중앙에서 약간 원심 쪽으로 위치한다. 여기서 약간 원심이야. 아주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네가 두 교두가 서로 여기 요 근심 협측 교두가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현면구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교두가 더 큰 거죠. 근심 협측이. 그러니까 근심 협측 교두가 약간 더 크다. 그거는 그 6번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더 컸죠. 근심 협측이. 그러니까 이 말은 근심 교두가 조금 더 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 다음에 근심 현면 성각하고 그 원심 현면 성각이 대구치에 비해서 둔각이다. 이거는 그 완만하게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완만하게 이어진다. 대구치에 비해서 6번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근원심 폭하고 치관 길이가 제일 대구치에 비해서 작다. 그건 아까 설명했어요. 이거 작다. 그 다음에 얘는 카라벨리 튜버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파라몰라 튜버클이 나타나요. 간혹 근심 협측교두 또는 협측교두 사이의 현면에 작은 원뿔형의 부가결절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 카라벨리 튜버클은 어디 나타났어? 설칙에 나타났죠. 설칙교두에. 근데 가성 부치결절은 어디 나타나? 파라몰라 튜버클에는 협칙이 나타나요. 이 얘기 어디서 들었어? 몇 페이지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35페이지 보세요. 35페이지 보시면 그 테라 튜버클 있고 카라벨리 튜버클 있고 또 파라몰라 튜버클 있어. 파라몰라는 그 제2대구치 현면에서 나타나요. 35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설면은 전체 모양은 풍용하고 둥근 모양이다. 그 다음에 설면구, 그 상악 대구치에 비해서 얇고 그 원심 쪽으로 위치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원심이지, 여기가 디스탈이고 여기가 미지알이에요. 결국 미지알 교두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근심 교두가 더 크다. 설측도 그 근심 교두가 더 커요. 얘가 경계선이잖아. 얘가 결국은. 그다음에 근심 설측 교두가 상악 제1대구치에 비해서 발달이 약하다. 이게 그 상악 제1대구치는 근심 설측 교두가 제일 컸잖아요. 그러니까 제2대구치도 근심 설측 교두가 제일 커요. 제일 큰데 근데 상악 제1대구치에 비해서는 발달이 약해. 왜냐면 전반적으로 치관 길이가 작잖아. 치관 크기가. 그렇죠? 치경선은 거의 수평이다. 마찬가지로 거의 수평이야. 그 망곡 같은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프락시말 서피스. 전체 모양은 사다리꼴.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 교환면 쪽이 그 인터커스팔 스페이스 뭐 이렇게 약간 오므러지기 때문에 여기가 더 작아요. 작고 이것도 1대구치하고 마찬가지죠. 더 좁죠. 협설폭이 11mm야. 이거는 그 6번이나 7번이랑 똑같아요. 협설폭은. 치관 높이는 7mm예요. 그러니까 협설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크다는 뜻이야. 여기가 이 길이가 더 이거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길다. 그 다음에 근심면보다 원심면이 좁고 둥근면이다. 근심면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근심면이 여기가 근심면이고 여기가 원심면이에요. 여기가 원심면. 그래서 여기가 좁고 둥근 모양. 그다음에 근심 협측 최대 풍용부는 마찬가지로 어디가 협측이야? 이쪽이 협측이야. 여기가 이쪽이고 치경 3분의 1이고 설측은 여기에요. 중앙 3분의 1. 이쪽은 어떻게 반대야? 여기가 협측이에요.
여기가 협측이고 여기가 설측이에요. 여기가 설측이에요. 여기가 협측, 여기가 설측. 그다음에 근심 접촉점은 교합 3분의 1과 중합 3분의 1의 경계. 이건 똑같죠. 그리고 약간 그 이쪽 협측으로 치우쳐 있죠. 누구랑 만나서 그래요, 얘가? 6번이랑 만나잖아요. 6번이랑 만나고. 그다음에 원심 접촉점은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뭐 8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니까. 제3대구치 8번이에요. 근심면과 접촉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환명은 똑같이 생겼어요. 좀 작고 여기 그 작은데 작고 어떻게 생겼냐면은 전체적으로 제1대구치 작고 구조물의 반류 약해. 특히 얘가 제일 컸잖아요. 제1대구치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제1대구치보다는 작아. 물론 이 중에서는 제일 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제3교두가 내냐면은 이 교두가 더 없을 수가 있어. 이게 원심 설칙 교두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없는 경우면 이렇게 생겼어. 그렇죠? 요게 없어지면 제3교두형처럼 생겨요. 그다음에 원심 교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원심 교두 태화형. 그 버컬하고 링괄의 원심 교두가 전부 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거의 안 쓰니까 그래요. 안 쓰니까. 왜냐면 이 원심 쪽은 거의 안 쓰거든요. 저작 기능이 거의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태화가 되게 돼 있어. 모든 거는 진화 과정 중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기는 건데 여기는 그 원심 교두가 다 있죠. 이게 안 쓰니까 태화가 되니까 점점 태화되다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어디? 그 원심 설칙거든요. 그래도 근심 설칙은 남겨놓아야지. 이건 그래도 6번에 보조 기능을 하거든요. 근심 설칙은. 이해가 되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3교들. 여기가 버컬이고 여기가 링궐이고 여기가 미지알, 여기가 디스탈이야. 여기 원심 설칙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제3교두형은. 그다음에 전체 모양. 그 제일 대구치와 비슷해. 이거 그쵸? 세 개의 치근하고 치근관이 있어요. 근심 협칙 치근에 두 개가 있기도 해. 아까 그거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두 개가 있기도 했다 그랬죠? 근심 협칙에 두 개가 있기도 해요. 7번도 꼭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근심 협칙 측은 원심 협칙 측은 시금천 3분의 1에서 제일 대구치보다 직선적이고 원심으로 경사져. 이거 왜 그럴까? 이거는 아까 그 원심으로 그 에피칼 그쪽은 원심으로 경사진다는 게 그 상징이었잖아요. 식은 상징. 그래서 직선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제1대구치 148페이지 보세요. 148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 칙은 끝이 에이피칼 쪽이 원심으로 경사지는 게 7번이 6번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직선적으로 길이 이 말이에요. 이 말. 6번보다 조금 더 원심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칙은 이계도는 제일 대구치보다 작아. 좀 오므라져서 그 제일 대구치는 약간 벌어졌잖아요. 벌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치조골에 단단히 박혀 있다는 뜻이야. 그렇죠? 얘는 약간 오므러져 있어요. 7번은. 근원심 앞편도는 제일 대구치보다 크고 근원심 앞편도 이게 무슨 말일까? 근원심 폭이 그 7번이 6번보다 작죠. 마찬가지로 이 치근도 마찬가지로 근원심 앞편도가 그 쫄아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딱 납작하게 제일 대구보다 크다. 그러니까 작다는 말이야. 근원심 폭이. 치근의 근원심 폭이 작다는 말이에요. 치근구는 얕으며 그 동양인에서 치근사 유합율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서로 그 이계도가 작으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두 개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치근이 세 개가 아니라 그 협측의 근심하고 원심이 합쳐져서 한 개로 될 수도 있다. 한 14% 정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그다음 치수광은 제일 대구치하고 비슷하고 치수 실전은 좁고 작겠지. 왜냐면 치광 크기가 작잖아요. 그 6번보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148페이지랑 서로 비교해 가면서 6번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럼 이제 비교하는 거야.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한번 이걸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주관식으로 상악 제1대구치와 상악 제2대구치를 비교하시오. 그럼 이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악 제1대구치 근원식폭과 학습폭의 비율이 10.5, 11인데 얘는 1mm 줄었어. 근원식폭이 1mm 줄고 협설폭은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 길어 보인다고 그랬어요. 더 날씬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상악 7번이 시간의 외형은 설칙과 원심측이 더 좁아. 왜 그래요? 그래서 교두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미말이나 원심 교두의 크기가 두 원심 교두의 크기가 작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없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이쪽이 원심이잖아요. 원심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치근에 대한 치관의 경사가 원심으로 가면서 치근 방향 경사가 더 이게 그 6번보다 더 이쪽이 디스탈 쪽이죠. 더 휘어졌다는 뜻이에요. 치근 방향 경사가. 그다음에 협측 교두의 크기가 두 교두의 길이 비슷하거나 근심 협측 교두가 약간 큰데 그 이대구치는 금심 협측이 원심 협측 교두보다 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 얘가 조금 더 컸어요. 그 비슷비슷했어 얘네 둘이. 근데 7번은 확실히 근심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쪽 원심은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원심은 이렇게 태화가 되잖아. 원심은. 왜냐면은 얘는 여기 8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태화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더 그러니까 상하 대구치는 이게 다 필요 없으니까. 왜냐면 8번이 없는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원심이. 그러니까 설칙하고 원심이 태화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해가 돼. 그렇죠? 그리고 현명구 소화 긴 현명구가 있어서 버컬 피트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피트까지 6번은. 근데 7번은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근심 협측 치경 융선이 더욱 뚜렷해. 그렇죠. 그래서 현명구까지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근심 변형유소의 발육이 좋고 높아요. 발육이 미약해. 그래서 결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심 변형유선 여기가 더 6번이 더 크겠죠. 7번보다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근심 교환매 형태가 얘는 넓고 사각형에 가까운 평행사변형인데 얘는 근원심 방향으로 앞편도가 컸다는 이게 앞편도가 무슨 말이냐면은 폭이 좁다는 뜻이에요. 1mm 좁다는 거죠. 얘는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그쵸? 거의 그 비슷하잖아. 교환면이 평행사변이니까 길이가 약간 같은데 얘는 조금 더 날씬하게 더 찌그러졌다는 뜻이야. 찌그러진 평행사변형 모양. 사주 융선이 더 작고 그루브와 피트의 형태가 다양하다. 사주 융선이 더 작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왜냐면 요게 없어지잖아요. 이쪽 교두가 없어질 수 있다면서. 요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 사주 융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6번은 이게 확실하게 있으니까 사주흉선이 있고, 그러니까 7번은 이렇게 되면 사주흉선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그루브와 소화의 피트의 형태가 다양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교두가 없어지면 그 봉우리가 있어야 그 봉우리 형태에 따라서 골짜기 형태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봉우리가 막 이렇게 되면은 골짜기도 없는 거지. 그 다양한 그 베리에이션이 큰 거죠. 사람마다. 그 다음에 부가결절은 어떻게 된다고? 그 근심 설칙에 그 상악은 카라벨리 그 결절이 보이는데 그 서양인에서 많이 보인다고 그랬죠. 7번에서는 카라벨리 결절보다는 협칙에 약간 파라몰라 튜버클이 생길 수가 있다. 파라몰 가성 구취 결절이 그 보이기도 한다. 그다음에 치근. 치근은 얘는 치근 간이 아니고 치근 관이에요. 관이야. 이거 관이야. 관. 치근관. 커넬. 그 루트 커넬이 길고 왜 길어? 왜 길을까요? 치근 방향으로 경사가 더 졌잖아요. 그쵸? 그 경사가 더 크니까 조금 더 길죠. 이계도가 적으면 아까 얘기했어요. 바이퍼케이션이 작다고 그랬어요. 6번에 비해서 원심 경사가 크다. 그러니까 원심 경사가 크기 때문에 치근 관이 그러니까 루트 커넬이 더 조금 더 길다는 뜻이에요. 치근 자체는 그 길이는 6번이 더 길어요. 그건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야? 링괄 루트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이 길이 자체는 그 6번이 더 길어요. 7번이 더 짧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루트 자체가 약간 휘어지기 그 치근관 루트 커넬은 이쪽으로 좀 더 원심 쪽으로 휘어졌기 때문에 약간 더 길다는 뜻이야. 이쪽이. 이거 그리고 좀 더 찌그러졌고 왜 그럴까? 근원심폭이 작잖아요. 그 6번에 비해서 협설폭은 똑같아. 그래서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6번처럼 같이 그 볼을 딱 지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딱.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맹출 시기하고 맹출 시기 그다음에 이런 오클루잘 서피스의 그 차이점 이걸 잘 알아두고 이거 잘 보도록 하세요. 뭐 굳이 제가 그 전에는 뭐 그 리포트 같은 거 안 내도 되죠. 요즘에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리포트 내면 또 그거 걷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하기도 조금 번거로워서 일단 시험 문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제일대구치에서 오클루전 서피스 만약에 주관식을 낸다면 여러분이 교수라고 그래도 그렇게 내겠죠. 그죠? 제일대구치의 오클루전 서피스를 상악 제일대구치의 상악 우측 제일대구치의 오클루전 서피스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완전 시험 문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다음에 상악 제일대구치와 상악 제2대구치를 비교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학생이 김민지 학생이 제일대구치에서 원심 삼각과는 근심 삼각하고 오블리크 리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오블리크 리치 원심 삼각과가 더 작아. 잠깐만. 그건 책에서 그렇게 있는데요. 다시 봅시다. 여기 그 원심 상가가 여기 트라이앵글라 포사가 근심보다 원심 상가가 더 작죠.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수업할 때는 그렇게 말해주셔가지고 아니야, 근데 말이 혼나간다. 뭐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작아요. 그러니까 그 삼과 와지. 그러니까 포사가 크다는 뜻이야. 포사. 원심 와가 크다는 거지. 원심 와가 크다는 거지. 그렇죠? 삼과 와가 삼과 와는 24는 작아요. 왜냐면 삼과 와가 완전히 다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어. 이거는 23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제대로 된 삼각화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여기 왜냐면 요 그루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삼각화가 아니라 트라이앵글러 그루브가 아니라 포사를 얘기하는 거야. 디스탈 포사 22번. 이해가 되죠? 요거 얘기하는 거였어. 어디냐면은 요걸 얘기하는 거야. 비교적 큰 이거를 내가 이거 하면서 헷갈렸나 보다. 요걸 얘기하는 원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하유진 학생이 143페이지 5번 치경형과 8번 치경선은 같은 건가요? 143페이지 치경연 삼3 페이지 같은 거죠. 치경연 마진 그 서비칼 마진 또 서비칼 라인이잖아. 치경연이라는 건 마진이고 치경선은 라인이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5번 치경선 이거랑 5번하고 8번 8번은 치경선이 아니지. 이거는 이 8번은 143페이지 이거 맞죠? 143페이지가 3면이네. 잠깐만. 이게 3면에서 이게 같은 겁니다. 이 지금 여기가 좀 그 치경선이고 이거 그 라인을 얘기하는 거고 치경련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다음에 다른 질문. 그 제2대급치 측은 그 김혜원 학생이 제2대급치 측은 이계도가 적다는 의미? 그러니까 벌어진 게 다르다는 거니까 여기 그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포인트 여기 보면은 측은 이계도가 여기가 더 벌어졌어 얘가. 그러니까 그 식인 이계도라는 게 뭐냐면은 이 근심 협측하고 원심 협측 식은 사이 거리 얘기하는 거리. 그러니까 6번은 조금 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얘네들의 거리가 큰데 7번 같은 경우는 그 원심하고 근심 협측 식은이 서로 모아져 있어요. 조금 더 모아져 있어서 그게 하나로 융합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얘는 좀 더 벌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크다는 뜻이에요. 6번이.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또 아까 유혜리 학생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36쪽 그 증신구조에 대한 변형과 정확히 아까 똑같은 얘기 아까 설명했는데요. 36쪽. 그러니까 중심구하고 변형구가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도로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딱 그거지만은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혜리 학생 이해가 됐어요? 아까 다른 학생이 질문한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질문한 거네. 아까 설명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유혜리 학생?
다른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거 배웠거든요. 중요한 치아예요. 그러니까 상악 제일 대구치 그 오클루자 여러 번 설명하지만 오클루자 설피스하고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하고 차이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악 대구치까지 다 배우면 여러분들이 그 네 개 치아를 서로 그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또한 좌측하고 우측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다른 질문.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누가 예.